계속 이어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97쪽이 거트만 척도인데요. 자, 이 거트만 척도라는 거는 그 누적적인 성격이 강한 그 연구 대상에 적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9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거트만 척도는 누적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해서, 자, 누적적인 성격이란 나하고는 거리가 가깝고 강한 태도를 뜻하는 문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거리가 멀고 약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찬성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배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트만 척도라는 것은 재생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재생계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생계수가 1로 만약에 컴퓨터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완벽한 척도 구성이 된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보통 재생계수가 0.9, 0.9라는 거는요, 이거를 이제 좀 아주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90% 수준으로 이제 좀 믿을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주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거트만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트만 척도는 우리가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있죠? 요런 거 할 때 아주 적합한 척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97쪽의 맨 아래줄 보면은 이제 쓰레기 소각시설이 나와 있는데, 자, 그 표를 잘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자, 이거는. 자, 쓰레기 소각시설이 우리 시에 설치되는 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범위를 좁혀서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 구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또 이제 가까이 범위를 좁혀요. 우리 동에 있으면 어떨 거냐? 내가 사는 바로 이제 옆 근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자, 우리 이웃,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떨 거냐?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강한 태도를 뜻하는 문장에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약한 태도의 문장에도 찬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척도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누적적인 성격을 측정하기에 좋다. 그 다음 재생계수가 1로 측정된다 그러면 이게 거트만 척도가 잘 이루어진 거고, 자, 단계적 묘사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점점 누적되는 거예요. 자, 뭐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한 응답을 얻어내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동의합니다, 중립, 반대합니다와 같은 의견을 조사할 때, 그런 연구를 할 때 이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연구자가 봤을 때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문항을 높은 단계, 그러니까 나중에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앞쪽에는 이제 일반적인 문항부터, 그러니까 폭넓은 문항부터 점점 응답하는 사람이 응답하는 사람의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런 어떤 예민한 문항들은 뒤에다 배치를 하면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딱 단계별로 옆에 지역에 생기는 거는 뭐 별 관심 없다가 갑자기 점점 우리 지역에 나의 입장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그 사람의 응답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거트만 척도죠. 자, 그래서 이 척도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의 의견 변화를 관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대상의 의견 변화를 관찰할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앞에서 응답을 했는데 이게 점점 나의 삶에 다가오는 문항에 응답을 할수록 이거는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나한테 중요하네? 그러면은 앞에서는 무관심, 근데 끝에 부분쯤 응답할 때는 관심, 엄청난 관심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이제 연구하는,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이 척도에서는 앞에 문항하고 뒤에 문항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낼 수 있으면 아주 이제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 거죠, 문항 자체가요.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 나하고 관련이 없어. 앞에 문항은 뭐 이거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쭉 문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나한테 이런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무관심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삶에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입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그거를 찾아내는 게 거트만 척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응답을 하더라도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를 확인할 때 아주 재미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약에 제대로 밝혀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혹하고 딱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예요. 야,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 결과가 나한테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거트만 척도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척도예요. 그래서 97쪽에 얘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부동산 연구 같은데 거트만 척도 도입하면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혐오 시설 말고, 그러니까 님비 현상 말고 핀피 현상, 우리 제발 동네에 들어와 달라는 거.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 쪽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해서 대강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교도소나 구치소가 대체적으로 이제 이 도시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원체 심하다 보니까 교도소와 구치소가 제발 들어왔으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 남한을 절반으로 뚝 잘랐을 때 이 남쪽에 있는 모 도시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벌여요. 인구가 굉장히 작은 도시 둘이서 경쟁을 벌입니다. 제발 우리 쪽으로 교정시설을 좀 오게 해달라고. 왜냐? 그게 와야 교정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게 생기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생기거든요, 거기에. 그래야 이게 도시가 산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벌이거든요. 자, 만약에 그런 도시에 사는 주민들한테 거트만 척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우리 지역에 안 생겨? 우리 지역에 왜 안 생기지? 왜 옆 동네 가지? 이게 첫 질문부터가 굉장히 불꽃 튀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동네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정시설이 동네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문항부터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성. 무조건 와야 된다. 자, 더 강한 질문으로 갈수록 자, 내 옆에 와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건 찬성인데 바로 내 집 옆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정시설 같은 경우가 교정시설이 들어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거트만 척도를 가지고 그런 유치 전쟁을 벌이는 지금 전투에 거기는 그 동네는, 자, 유치를 벌이는 그 동네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해본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트만 척도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변화가 이제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이제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척도로 상당히 연구 대상만 잘 잡으면, 그리고 연구 주제만 잘 잡으면 이게 재밌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